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의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종목들 미리 발굴해보고 있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잠금 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 열어보기 전에 오늘은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 금요일장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방산주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LIG 넥스원 지난 금요일에 최고가가 40만 원 돌파했죠. 오늘은 좀 1.3%가량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사님과 4월 21일에 이 종목 만나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목표가로 35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35만 원 훌쩍 넘어선 가격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모멘텀 추가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48.2%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LIG 넥스원 지금 추가적인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차익 실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미중 관세 협상이 정말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조선방산이 여전히 잘 가겠지만 지금처럼 잘 갈까? 즉 관세의 어떤 위험의 정점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관세 때문에 빠졌던 종목군들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세에서 자유로웠던 뭐 조선방산, 엔터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오히려 좀 더 흔들리거나 아니면 탄력이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서 뭐 추가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MSCI 편입과 관련된 수급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노출되는 한 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던 되지 않던 이벤트가 마감된다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수급이 잠시 호흡이 끊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서 더 긍정적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랐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덤빌 때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분할 매도 관점에서 실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 목표가 35만 원 제시해준 가격보다 훨씬 더 위쪽에서 최고가 기준으로 40%가 넘게 상승폭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김종효 회사님께서 제시해주신 전략은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조선 방산 섹터가 더 큰 성장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MSCI 편입 이슈와 관련해서 수급의 흐름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제시해 주시면서 차익 실현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에 앞서서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터주 이제 좀 볕이 들 수 있을까요?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동반 신고가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엔터주 안에서 탑픽을 어떤 종목으로 가져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작년 10월에 제가 이제 JYP를 말씀드렸고 11월 달에 YG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뭐 너무 많이 올라서 1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오늘도 이제 뭐 9만 원대에 육박하는 그런 목표가를 제시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1분기 실적의 어떤 전반적인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엔터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서 자유롭다. 그다음에 한한령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올라오는 것인데 한한령은 뭐 제가 보기엔 조금 뭐 설레발인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의 개선 요인과 하반기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빅 아티스트의 복귀가 얼마만큼 주가에 녹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먼저 보고 가자라는 키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엔터주 안의 탑픽 종목 YG 엔터테인먼트로 한번 봐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외국인 수급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언제 매수 타이밍 가져가 볼까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 수급적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눈에 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을 타는 국면이잖아요. 이게 예. 꽤 오래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가파르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부터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수급이 준비된 그림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올해 들어서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뭐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렸던 게 작년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별로 들어오지 않다가 기관 매수만 간헐적으로 들어오다가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 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외국인 수급의 핵심 포인트는 뭐 두 가지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일단 빅 아티스트가 돌아온다라는 점. 그래서 이들이 월드 투어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익 자체가 벌써부터 뭐 금액이 막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 모멘텀이 일단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의 반등 시점이 11월 달에 말씀드릴 때 PR이 10배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소위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10배까지 떨어졌으면 비교적 싼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쌌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베팅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1분기에 보여준 놀라운 실적,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나타난 것이다. 근데 1분기 실적은 MD가 기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 MD가 블랙핑크와 관련된 MD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해서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긍정적 요소를 반영해서 주가는 이미 올랐고,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가 이 종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주가 레벨이 앞으로의 YG 엔터테인먼트의 향방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매수 타이밍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쫓아가는 건 뭐 실패 확률을 대고 높이는 전략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LIG 넥스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조방 1N 정도로 일단 시장에서 관세에서 자유로운 네 가지 업종을 보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종목도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정점을 넘어간다면,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의 관심은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관세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관심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20배가 넘는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뭐 리포트들을 보면 발생할 이익의 한 24배 정도를 곱해서 9만 원대를 전후한 그런 목표가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일단 이익이 이 정도로 늘어날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핑크 기대감은 뭐 작년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블랙핑크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분을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뭐 MD 매출도 나고 다 좋은데, 과연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놀았을 때 벌어들이는 이익에 얼마를 YG가 배분받을까라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베이비몬스터죠. 최근 들어서 베이비몬스터가 생각보다 꽤 많은 팬덤을 이끌고 어느 정도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만큼의 실적이 나올지 여부는 블랙핑크의 그 배분율로 보면 조금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보기보단 똑같이 24배, 25배의 밸류를 적용하더라도 저는 높은 주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지금 구간에서 7만 원 이하에서 전 사야 된다. 현재 지금 주가가 뭐 7만 1,0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이거보다 좀 더 낮은 정도의 위치에서 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도 저는 한 3,000원 초반대 정도의 EPS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5배 정도로 예상해 본다면 목표가는 러프하게 한 8만 원 정도를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리스크주의 구간은 만약에 제가 지금 3,000원대 초반 정도의 지금 EPS를 생각하고 있는데 6만 원 정도까지 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이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6만 원 정도로 우리가 리스크를 좀 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목표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의 가격과도 거의 일치하는 가격입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 베이비몬스터가 앞으로 팬덤을 더 확장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버무려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한 9만 원도 제시를 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가격은 한 4%가량의 눌림이 나오면서 7만 1,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보다 조금 눌려서 7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목표가 8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담금 해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현대차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신차보다 잘 팔리고 있는 현대차, 기아의 중고차. 이제 중고차 시장에 빅뱅이 예고되고 있는 것인가? K중고차의 고속 질주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경쟁 과열일까요? 아니면 시장 확대일까요? 저희가 이 뉴스에서 어떤 행간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냥 경기 둔화냐 정도가 이제 논쟁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거고, 관세로 인해서 경기 둔화로 갈 것 같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지금 성장률 1%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저성장을 넘어서 경기 둔화 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신차 판매는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어서 지금부터 재고 줄이기 위해서 막 재고차 할인 같은 걸 자동차 업계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차 판매는 뭐 일정 부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괜찮은 중고차 시장으로 관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차량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는 또 유지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 기아차가 들어와서 오히려 시장을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고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현대차, 기아도 당연히 이제 관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세 이슈가 끝나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지만 차량 판매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차량 딜러와 관련된 그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한 차를 팔더라도 차량 가격이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예. 딜러들마다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해서 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이런 딜러 체제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체제가 이제 곧 도입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중고차도 이렇게 경쟁하기 시작한다면 이 시장도 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어쨌거나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는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의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발굴해 볼 종목은 바로 롯데렌탈인데요. 이 종목이 중고차 시장의 더 확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상저하고 모멘텀, 밸류에이션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롯데렌탈, 그렇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장기 렌터카 이런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 렌터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 뭐 비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 렌터카 자체는 늘고 있는데, 하반기를 좋게 보는 핵심 포인트는 장기 렌터카가 더 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롯데렌탈이 어피니티의 인수가 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자산 효율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은 이제 가지고 있는 차량을 뭐 B2B로 넘긴다든지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직접 B2C로 한 3년, 2년 정도 소요된 그 자동차를 직접 소비자에게 다시 파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직접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로 갔을 때 B2C 소매 판매가 대거 급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뒤로 가면서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뒤로 늘어날 때는 증분이 줄어들잖아요. 증가폭이 줄어들잖아요. 예. 증가폭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건 2분기, 3분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일단 뭐 2분기까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도 이 차량을 파는 것 자체가 매출을 대거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자산 효율화 자체가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실제로 그래서 롯데렌탈이 그동안 영업해온 그 추이를 보면 렌터카 시장의 일반적인 성장률보다 월등하게 높은 흐름을 2024년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매각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여도 부분, 그다음에 장기 렌터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여하면서 일반적인 렌터카 시장보다는 확연하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피니티가 가져가면서 좀 더 비용을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실적 개선은 저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의 밸류에이션과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결국 내년 실적을 올해로 밸류에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지금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매력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내년 실적을 끌어왔을 때는 PR 한 7배 정도가 지금 주가보다는 월등히 높은 한 4만 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4만 원 정도의 가격이 PB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0.9배, 그런데 12개월 포워딩을 하면 이것마저도 0.8배로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롯데레탈 같은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기 둔화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저는 잡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말씀을 드렸고 손절 가격은 25,000원을 하야 한다면 이 종목도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매물이 많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격보다 살짝 더 눌렸을 때 매수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목표가 4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